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1년 제9회 빅콘테스트에서 이노베이션 분야 지역 활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빅캠토스트 팀의 김보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 지원과 인프라 최적화에 중점을 둔 군산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군산시 지역경제의 현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군산시의 인구수와 종사자 수는 대우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제조업체가 입지함에 따라 견인되어 왔으나 2017년 현대조선소의 가동 중단, 2018년 GM 공장의 폐쇄 등 본격적인 지역경제의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수출 현황의 타격이 가장 심각했는데 군산시의 수출액은 7년 사이 무려 65%가량 급감했으며 그중 93%를 자동차 및 선박 품목의 수출 감소가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금껏 군산시의 지역경제가 대규모 제조업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들을 조사해본 결과 지역경제 위기의 원인과 현황, 대처 방안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전부 지역 산업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접근법을 취했다는 공통점이 존재했으며 이는 군산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산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바로 제조업의 정상화라고 판단했으며 그중 필요성과 당위성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역적 측면에서 군산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애초부터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지 않았던 목포나 30%에 달하던 제조업 종사자가 지역경제의 위기 이후 10% 미만으로 급감한 통영과는 다르게 군산의 제조업은 원래부터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타격을 입고 나서도 종사자 수는 여전히 21%에 달했습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제조업은 경제성장 기여율, 임금 수준, 노동 생산성 등 다양한 지표에서 우수한 수준을 보이는 주요 산업입니다. 이는 제조업이 지역산업의 발달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직접 치환해내는데 매우 적합한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새로운 지역경제의 발전 경로는 지역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9년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 군산시 제조업에 가장 적합한 발전 경로는 연관 및 비연관 다각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하거나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제조업 내에서 다각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현재 전라북도 및 군산시 지자체에서 실제로 추진 중인 위기 대응 방안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발전 지원이 급선무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점을 종합해볼 때 군산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팀의 제안이자 예측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필연이고 실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는 군산시 제조업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이론적 관점에서 군산시 제조업의 현황에 가장 적합한 지역산업 발전 경로는 기존 산업 중심의 연관 및 비연관 다각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의 제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목포를 제외한다면 통영의 경우 2012년 전체 제조업 근로자의 무려 90%가 조선업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종사했으나 2019년에는 64%가량이 감소했고 이는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가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군산의 경우 2012년 시점에도 다양한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들이 고르게 분포했으며 제조업이 받은 타격 역시 통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이는 지역산업의 쇠퇴 원인에 관한 이론 중 지역경제 회복력 접근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성에 따른 포트폴리오 효과가 지역경제의 피해 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역 내부에서 살펴보면 군산시 내에는 총 5곳의 산업단지가 존재하는데 다양한 부문의 제조업체들이 입지한 산업단지는 대부분의 지표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조선 및 자동차 등 특정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고용, 생산, 수출 전반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합해보자면 지역 간 및 지역 내 비교 모두 포트폴리오 효과가 높은 경우일수록 지역경제 위기에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산의 지역경제가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육성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군산시 제조업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직접적으로 구축하기보다 이를 간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군산시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서쪽 해안 지역인 소룡동에 위치합니다. 이미 자리 잡은 업체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아예 새로운 지역의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발전은 여전히 소룡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다른 행정동에 구축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산업적 의존도를 분산시켜 지역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인프라를 아이디어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군산시 제조업 통합 물류센터입니다. 소룡동의 제조업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갖추기 위해 점차 다각화될 경우 각 업체에 조달될 원자재와 공급처, 판매품과 판매처 역시 분화가 심화될 것이며 이를 기업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초래합니다. 또한 수출 위주의 조선 및 자동차 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제조업종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면 자연스레 내수의 비중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분산된 유통 물류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 거점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조사해본 결과 기존의 물류센터들 중 이에 부합하는 시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제조업 요충지로 전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됩니다. 이들의 이동거리 및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자 전용 숙소를 설립한다면 더 많은 외부 인력을 산업 발전에 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구적 유동인구의 증가로 전환하여 지역 상권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제조업 물류센터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지역 산업의 발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외부 유입 근로자 숙소는 지역 산업 발전에 투입되는 인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고객을 함께 확보합니다. 물론 두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입지의 선정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제조업 통합 물류센터의 최적 입지 행정구역 선정입니다. 우선 선행 논문을 참고하여 운송 접근성과 임대 용이성, 인력 가용성이라는 물류센터 후보지 선정의 3대 입지 요인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최종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분석적 계층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입지 요인을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의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임대 용이성은 관점에 따라 변수를 세분화하였으며 우선 법률에 의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전용 주거지역이 많은 행정구역을 배제하기 위해 각 행정동별 면적 대비 주거시설 대지 면적 비율을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물류센터의 설립이 번거롭기에 총세대수 및 평균 유동인구수를 추가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운송 접근성의 경우 거래량이 많은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을 입지에 반영하기 위해 주 거래 도시의 구매 및 판매 물동량과 운송거리의 가중합을 변수로 설정했으며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행정동별 전체 종사자 수를 인력 가용성의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별로 상이한 행정구역의 구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하여 25개 행정동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적 계층화 방법 AHP에 필요한 각 입지 요인의 반영 비중을 결정하기 위해 건축 설계직 종사자 6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산출된 각 입지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즉 가중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 용이성의 경우 세 가지 세부 요인의 가중치를 각각 주 요인의 가중치와 결합하여 개별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운송 접근성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및 변환 작업을 거친 각 행정동의 변수값에 앞서 산출된 입지 요인별 가중치를 결합하여 행정동별 물류센터 입지 복합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단 25개 행정동 중 산업단지 밀집 지역인 소룡동과 섬에 위치한 옥도면의 경우 미리 후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위 5개 행정동 모두 임대 용이성과 운송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최적 입지 행정동으로 꼽힌 서수면의 경우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운송 접근성이 독보적이었으며 지도상으로도 교통의 요지인 군산 인터체인지가 인근에 위치합니다. 비록 인력 가용성은 그리 우수하지 않았지만 군산시라는 하나의 지역을 행정동별로 잘게 나누어 분석한 결과인 만큼 인근으로부터 노동력을 끌어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군산시 외부 유입 근로자 숙소의 최적 입지 선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해 입지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크게 생활 편의시설 요건과 교통 접근성이 주요 입지 요인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우선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동들을 선별해낸 후 해당 지역 내에서 P-미디언을 활용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점을 세부 입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입주자들에게 근본적인 정주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을 추리기 위해 생활 편의시설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수로 가공한 뒤 특정 방법론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클러스터링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잠재적인 자기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방법론별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후 상대적으로 성능이 뒤떨어지는 GMM을 제외한 6개 알고리즘을 하드 보팅에 투입해보니 최종적으로는 나운동과 수송동이 생활 편의시설 전반에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행정동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로 채택된 두 행정동 내에서 숙소의 세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P-미디언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노동자 숙소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한편 공장들의 인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산의 주요 대중교통인 버스 정류장을 공급지로 제조업체의 분포를 수요지로 각각 설정하였으며 수요를 실질적으로 보정하기 위해 각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를 가중치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코스트 펑션을 참고하여 비용 등의 현실적인 사정상 숙소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단 한 곳에만 설립하는 경우와 코스트가 가장 가파르게 감소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두 곳에 설립하는 경우만 고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근로자 숙소의 최종 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한 곳에 설립하는 경우 최종 입지가 소룡동에 가까운 나운동으로 선정되었으며 두 곳에 설립하는 경우 나운동과 수송동에 한 곳씩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서쪽에 밀집한 제조업체들의 수요를 나운동이, 동쪽에 분포한 제조업체들의 수요를 수송동이 각각 효율적으로 분담해 충족한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이 성공적으로 기능하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군산시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인프라를 아이디어로 제시했으며 첫 번째는 제조업 통합물류센터의 설립이었습니다. 지역경제가 포트폴리오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다각적인 발전을 꾀어야 하며 물류센터의 존재는 잠재적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꾀할 필요성도 존재했는데 분석 결과 최종 입지로 선정된 서수면은 독보적인 운송 접근성을 지니는 한편 제조업 밀집 지역인 소룡동의 반대편에 위치하여 이 두 목표를 모두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외부 유입 근로자 숙소로 군산시 제조업체에 인력을 추가로 제공하고 외부 노동자들의 통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미디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공장의 수요와 교통 접근성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자연스레 반영구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상권의 잠재적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생활 편의시설이 우수한 행정동들을 클러스터링으로 미리 선별해내는 작업을 거쳐 정주 여건을 보장하였습니다. 제시된 두 가지 아이디어 중 물류센터는 제조업의 다각적인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 숙소는 산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인프라는 상위 차원의 목표인 제조업의 발전 방향성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갖춤으로써 지역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한다는 올바른 목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보다 거시적인 제조업 전체 차원에서 군산시에게 지역적, 산업적, 이론적, 정책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산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 산업의 쇠퇴로 인해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이 침체되어 가던 군산시에게 가장 귀중한 자산인 제조업을 되돌려줌으로써 지역 전체가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을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가 멀쩡함에도 지역 상권이 흔들린다면 소상공인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역 경제 자체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그 근간을 이루는 지역 산업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산 지역 산업의 중심에는 늘 제조업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